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3쾌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도구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바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제2절은 바로 선식의 가장 온류를 열어주는 복희씨의 역할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태초의 세계에 먹을 것이 없었을 적에 이 먹을거리를 어떻게 최초로 해결했을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바로 복희씨가 작결승이 망고하여 결승을 지어서라고 해서, 결승이라고 하는 것은 맺을결자 줄승자로 모든 끝나풀을 서로 엮어서 만들어 가지고 망고, 그물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물로 가지고 이전이어한이라고 해서, 이전은 바로 지상에 있는 동물들을 사냥하게 되었고라고 해서 써이자가 이러한 그물로서 사냥을 하고 이러한 그물로서 물고기를 잡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개치저리하고라고 해서 앞으로 이 시 13개에 공통으로 적용된 게 개치저 세 글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께에서 취했고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눈여겨보는 것은 개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이 의문사인 것입니다. 의문사란 것은 아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라는 뜻에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와 같이, 이처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처럼, 이와 같이 이런 데에서 이런 의미를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대개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꼭 그렇다라는 것을 확정짓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앞서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물을 만들기 위하여 이 꾀를 쳐다보고서 그물을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리꾀는 걸릴 리자의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걸리다라고 말하는 소위 이것은 뭔 말이냐면, 그물코와 그물코를 서로 엮어가지고 그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걸리다, 서로 이 줄과 저 줄이 얽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물을 리꾀를 보고 만든 건 아닌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여기에는 리꾀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만들려면 양목을 상승이 그럽니다. 이쪽 실오라기와 저쪽 실오라기에 그물코와 그물코를 서로 연결해서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언이라 바로 그 물건을 서로 걸어넣어서 서로 걸어가지고 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자나 여기에 리자나
이 빛날려자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의 물건을 걸어놨다라고 해서 걸릴 리로 빛날려자는 바뀌어서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물과 그물코끼리 서로 연결되면서 이러한 그물을 만들어서 사냥을 하고 이것으로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날고기를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립식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곡물을 먹게 되는 그 원료를 밝히게 됩니다. 포이시 몰코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복희씨가 돌아가시자 그 뒤를 이어서 신롱씨가 작하야라고 해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오시고 지을작자가 돌아가시고 신롱씨가 이제는 나오면서 신롱씨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장목위사하고 나무를 깎아서 보습을 만들고 유목위리하여 나무를 휘어가지고 나무를 휘어서 따비를 만든다. 쟁기 앞에 이 뾰족한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손잡이와 같은 이 쟁기에 보습을 만들고 밑에 다시 따비라고 하는 이 삽처럼 생긴 것을 만들어서 류지리로 이렇게 보습과 김을 매는 이런 편리한 도구로서, 다시 말하면 이 보습과 따비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농기구를 바로 만들어 가지고 그 편리함으로 천하의 모든 농사꾼들을 가르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취했는가? 풍래익계에서 취한 것이다. 이 풍래익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뢰계 그리고 그러면 이 손깨도 나무고 우레래자도 바로 이 진깨라고 하는 것도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개 나무를 어떻게 잡았느냐? 원래 손깨는 파고 들어간 것이니까 바로 지상에서 잘 파고 들어간 것이 바람이라면 나무 역시도 파고 들어간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손깨는 나무를 상징하고, 진깨는 왜 나무가 되느냐? 진깨는 방위로 보면 동쪽이기 때문에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괴상으로 보면 진깨는 용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나오지만, 진깨는 방향으로 보면 동쪽이니까, 동은 38목을 잡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체 계목이 나온 것이에요. 손깨와 진깨 이 두 궤체가 모두 나무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궤덕으로 보면 어때요? 손깨는 들어가다, 진깨는 아래에서 움직이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위에서 눌려가지고 땅 속을 들어가가지고 땅 속을 뒤집는다 뜻을 보이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상위 파동이에요. 위에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래에서 모든 흙을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이게 손깨와 진깨를 합해 놓으면 풍래익계가 그 형상이 나온다. 이게. 그러면 이번에는 자, 눈여겨보실 것이 첫 번째, 나무. 이건 상으로 본 것이에요. 들어간다, 움직인다는 두 번째는 괴가 가지고 있는 덕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익자가 있잖아요. 이건 괴명이다 동시에 이익을 준다 이렇게 봐본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천하지 이익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이익이 이 농사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농기구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이익은 없었다 하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의미를 바로 농기구로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세 가지 의미를 취한 거예요. 이 익자에서. 이렇게 해서 바로 풍래익계의 의미를 취하여 농기구로 농사를 가르쳐 막대한 이익을 냈다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2장의 제4절로 오면 식화자는 생민지 보냐라라고 해서 사람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생민, 우리 사람들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음식과 이렇게 남아도는 바로 재물들을 부족한 면이 있고 남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교역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롱씨가 했던 역할, 크게 보면 역사상에 신롱씨는 한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사를 가르치고 농사에 관한 생산물을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롱씨가 약을 보고서 백초약의 모든 약초의 맛을 보고서 약을 만드는 시초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일중이시하여 일중의 저자를 한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전기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낮 밝은 그야말로 대명천지에서 저자를 연다라는 말이 된 것인 것입니다. 일중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중이니까 해의 한 중앙이니까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은 날 저자를 하여, 이 말은 저자를 이제 열어가지고, 저자를 여는 것은 뭡니까? 치천하지민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저자로 불러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오면서 빈몸으로 오느냐, 취천하지화하야 천하의 모든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역이 대하여 서로 교역을 한다. 바로 유무교역이에요. 있는 사람과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을 서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러갈 퇴짜는 다 시장 보고 나면 제 집으로 돌아가서 각득기속해 하니 제각기 제자리를 얻어서 사람들을 살게끔 만들어줬다. 이게 이러한 것은 원래 주역언해에서는 세합으로 나왔지만 오늘날의 모든 옥편에서는 씹을 서자로 서합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옥편의 음가를 따라서 서합으로 읽은 것임을 밝혀드린 것입니다. 주역언해에서는 분명히 세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음가대로 한다면 세합이라 읽어야 하는데 오늘날 옥편은 씹을 서자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서합으로 읽은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서합의 의의를 취한 것이다. 서합이라는 것은 어떤 께냐? 활해서합. 자, 뇌, 이허중, 이 화, 뇌, 이렇게 해서 활해서합계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이 말이 뭔 말이 되냐면 일중이시라는 말이 한 정오의 저자를 열었다라는 말이 뭔 말이 되냐면 상명이 이 뜻이에요. 위에는 이허중께로 태양이 밝고 이 소리예요.
아래는 움직이니까 뭐가 돼요? 사람이 벅실벅실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상명이 하동 뜻을 찾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는 사람이 막 움직이고 있다고 서로. 자, 궤덕으로 보면 그렇고 이것을 음차를 또 했어요. 이 말은 음차를 하면 우 차서 위시오라는 말은 우리의 음가는 서고 신데 중국의 음가는 이 서자를 가차하면 시자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자시자. 그러면 서합이라는 말은 뭔 말이 되냐면 저자시자하고 합할합자. 이 합자는 가차를 하면 합할합자가 되니까 시합이란 말은 뭔 말이 되느냐? 저자에 사람들이 합하다가 뭔 뜻이에요? 모여들다. 이렇게 해서 서합이라고 하는 말을 가차법으로 이 음에 가차법으로 하면 시합의 뜻이 있다. 저자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해서 복희시에 바로 저자를 만드는 것은 서합의 의미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5절은 자, 이제는 시대의 운수가 바뀌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벌써 복희시와 신롱시대는 상고시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천이라고 썼지만 이 중천이란 뜻은 중고시대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상고시대가 끝나고 중고시대의 운이 열리면서 그러면 상고시대의 개념은 뭡니까? 홍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항이란 말은 혼돈이란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이 홍자는 기러기 홍자는 클 홍자 뜻이에요. 황은 혼란의 뜻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홍항이란 말은 크게 혼란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홍항 뜻이에요. 그래서 홍항이란 말은 곧 혼돈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상고시대는 정리되지 않는 시대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중고시대의 운이 열리면서 상고시대에 우리말로 하면 대혼돈의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것을 홍항의 풍속을 변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희와 신롱시를 넘어서면서 그 태고의 혼돈 시대가 끝나고 바로 중고시대로 넘어오면서 인간 중심의 인문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인간 위주의 문명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롱시 몰커널 이 말이 신롱시까지가 상고시대의 인물들이 돌아가시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고시대가 끝나자 그 다음에는 인간 중심의 황제라고 하는 분과 요순이라는 두 분, 이분들이 이 세상에 왕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통기변하야라는 말이 뭔 소리냐? 그 변화를 통했다라는 변화는 이걸 말한 것입니다. 태고 시대에 홍항의 풍속을 변했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 시대의 변화를 한번 탈바꿈한 것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 상고 시대에서 중고 시대로 바꿔놨더니 이게 뭔 말이 되느냐? 마치 새로운 물을 넣어주면 물고기가 활기차게 노는 것처럼 한 번 시대를 바꿔놨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모두 새롭게 진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삼인불곤이라고 쓴 거예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게으름이 없이 생기차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이 화재하야 모든, 이게 여러분이 이 글을 줄이면 신화시대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인간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이 신의 조화로 절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신화시대라고 한 거예요. 조선시대에 바로 무의정치의 극찬을 신화라고 쓴 것이에요. 이 두 글자를 합해 놓으면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화정치를 했다 이 소리예요. 신비하게 모든 걸 변화시켰다라는 말은, 이런 신화정치를 통해서 바로 삼위의장이 모든 백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다 제자리에서 적절하게 살아가게끔 해줬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각득기소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를 얻도록 만들어줬다. 이 신화정치를 통해서 이 소리예요.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를 잡게 되었나니.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 궁적변하고 편적통하고 통적구라, 이게 주역의 원리예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궁적변이란 말은 뭔 말이냐? 다 하면 변하다 소리는 이 말을 바꿔하면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물건은 다 하면, 궁자가 극자 뜻이니까 모든 물건은 끝이 나면 물극 필변의 원칙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면 반드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궁직변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극 필변의 원칙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는 막혔던 것을 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순환의 원리예요. 이게. 그리고 통하면 어때요? 통하면 그것은 장구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변화가. 자, 이러하듯이 모든 것은 여기에서 말로 연결지면 중고시대가 다 했으니까 새로운 시대로 변하고, 새로운 시대로 변하고 나니까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통했다. 그러니 또 장구한 요손 이후의 태평세계를 열어줄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로 자천우자야, 이 때문에 하늘로부터 모든 도움이 내려와서 기라야 이롭지 않은 일이 없이 다 이롭다라고 하니, 바로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황제와 요손이, 수의상이 천하제한이 의상을 드리우고라는 데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옷만 가만히 걸치고, 바로 무의정치예요. 무의정치. 하는 일이 없이 천하를 통치했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취한 것은 뭐냐? 무의정치인데 위에 웃옷과 아래에 옷을 입었다로 여기서 글을 취한 거예요. 이게가. 그래가지고 괴 치저 건곤하고 바로 우리의 상의 하상, 위 옷과 아래의 치마, 이것이 건곤과 같은 개념이다. 여기에서 괴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꾀가 되는 것이에요. 건곤의 의미를 취하게 됐다. 건곤은 변화의 무의라, 지금 수의상이 무의가 무의정치예요. 사실은.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천지를 상징하게 되고,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뭘 의미하느냐? 벌써 직조기술, 배 짜는 기술이 벌써 발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희와 신롱시대 사람들은 배를 짜서 입은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물건을 통해서 옷으로 삼았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이거나 식물의 껍질이거나 잎새를 가지고 옷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요순부터 인문시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옷을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까지 포괄된 것이에요. 절중에 보면 수구즉 곤이요, 예전 구습을 그대로 고수하면 사람은 곤태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너무나 새롭게 경신적, 새롭게 고칠 경, 다시 하면 경이고, 경신적, 새롭게 변경을 자주 하면 그것이 일이 적절치 못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의 정상인데, 그래서 수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변기구하야, 그 구습을 바꿔서 사람으로 하여금 게으름이 없이 한다라는 것은 이게 변화이고, 추어신하야, 자칫 잘못하면 새로 바뀌어놓으면 적절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면서 사민하무자는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시의 적절함을 얻게끔 하는 것은 이게 신의 하지다. 신화가 이런 것이다. 이게 신화색이라고 한다. 이게 이렇게 해서 건곤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 변화로서 하는 일 없이 모든 만물을 각득기소해 주듯이 요순이 건곤의 도를 취해서 각득기소했다로 주자가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려서 보완한 부분은 의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건곤에다가 두 가지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